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한테 제시한 연봉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 노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호텔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도 한국 호텔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호텔리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가슴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호텔에 대한 취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당장 그만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1, 2학년 일본 학과에서 일본어를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3, 4학년은 이제 일본의 대학교를 교환학생을 가가지고 제 전공은 관광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취활 활동이라고 해서 취업 활동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6년 전, 5년 전 뭐 그쯤 됐을 때 제가 일본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은 초봉이 대부분 240만 엔 정도가 평균이었어요. 당시 엔화를 하나로 계산하면 대충 한 2600에서 700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일본 료칸의 영업부에 취업을 했는데, 이제 료칸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은 숙박이랑 관광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 료칸만의 코스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료칸 안에 있는 온천을 즐기는 게 주된 메인이에요. 그런데 그 료칸에서 외국인을 저를 처음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 수속 문제가 조금 더뎠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을 전공을 했고, 일본에서도 호텔에서 료칸에서 일을 하다 왔으니까 내가 한국에서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뭐 호텔 쪽에 눈이 좀 많이 갔죠. 제가 그때 이제 이력서를 여기저기 막 내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연락이 온 데가 저기 독산동에 있는 노땡텔 호텔에서 면접을 보자라는 연락이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갔죠. 들뜬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한테 제시한 연봉이 1,400만 원입니다. 2,400도 아니라 1,400이요. 그러면서 저한테 더 내거는 조건이 있었는데 2년 동안은 계약직이래요. 그래서 그럼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뭐 지각, 결석, 조퇴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고려를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단은 안 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이제 두 번째로 면접을 간 데가 저기 강남에 있는 베스트 웨땡턴 호텔에 갔습니다. 그 호텔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호텔은 굉장히 좀 이미지가 강했던 게 뭐냐면은, 네가 여기서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점프할 수 있게 내가 추천서도 써주고 막 많이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 호텔에 왔으면은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지배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로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모자를 판에 2년만 하고 딴 데로 일단 가게 도와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제시한 연봉이 1,600이었어요 저는 한국 물가가 이렇게 낮은가?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면접 보고 집에 가니까 저한테 다음날부터 출근하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 저희 정말 죄송한데 연봉이 좀 너무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특별히 저는 1,650만 원을 주겠대요.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도 이렇게 걸렀어요. 거기도 거르고, 자, 세 번째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을 갔어요. 다른 호텔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는 저한테 1,850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세상 물정을 좀 몰랐던 것도 있는데 1,400 듣고 1,600 듣고 1,850을 들으니까 여기는 많이 주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면접관이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은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근 수당을 포함하면은 월급이 네가 200원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그 말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자, 컨시어지라는 직업으로 일단 딱 들어갔는데, 말이 좋아서 컨시어지 사실은 벨보이예요. 근데 이 벨보이 일을 하니까 나름 좀 팁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 하루에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을 때도 있고 아예 못 받는 날도 많죠. 그렇게 일을 하니까 월급이 200 정도 됐는데, 이제 내가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버렸어요. 허리 디스크에 걸려서 잠깐 한 달 일을 쉬었습니다. 한 달 일을 쉬고 다시 회사에 가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는 저보고 나가라, 너처럼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애를 우리는 일을 시킬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일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는 그러면 무거운 짐을 드는 벨보이 역할을 하지 말고 이제 조식 F&B 레스토랑으로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알겠다고 했죠. 저도 허리가 아프기도 했으니까. 저는 이제 호텔에서 거의 한 반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가 이제 F&B로 가게 됐는데, 그 F&B 레스토랑에는 대부분이 좀 어린 여자아이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와서 일을 하는 어린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어린 친구들이 물론 언어적인 면에서도 저보다 한참 아래죠. 근데 그 저보다 입사도 늦게 한 애들이 거의 태반이었는데 걔네들이 저를 막 되게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19살 된 애 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도 아니고 이게 내가 뭐 19살짜리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여자애한테 뭐 선배님 뭐 누구누구 선배님 하면서 제가 막 깍듯이 모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는 정서가 정말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는 좀 하기 힘들다 하면서 좀 옥신각신하면서 좀 다퉜어요. 계속 컨시어지 일을 하다가 F&B 레스토랑으로 가서 일을 딱 한 달 하고 저한테 월급이 딱 나왔는데 그게 130 몇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나는 이렇게 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130만 원을 받으려고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호텔에서 딱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 사건이 이제 회사 격리 측에서 월급을 잘못 준 거야. A한테 줄 월급을 B한테 주고, B한테 줄 월급을 또 C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월급이 좀 잘못 들어갔다 하면서 그 차액이나 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을 하거나 더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공지가 하나 딱 떴는데,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는 경력 20년 되는 40이 넘긴 아저씨가 하나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그분이 월급이 240이라는 걸 제가 그때 우연찮게 봤어요. 아니, 어디에서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경력이 20년이고 3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월급이 240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자아 성찰을 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그때에 비하면 뭐 거의 2배, 3배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배인 자리에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영어는 정말 필수적으로 거의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중국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그 다른 외국에서도 호텔 일을 어느 정도 하면은 한국에 와서 지배인급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지배인급 대우를 받는 게 보통 연봉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배인은 호텔마다 한 명밖에 없어요. 뭐 F&B 지배인, 뭐 어디비 지배인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뉘긴 하는데, 총지배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만한 뭐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실 분도 있겠죠. 네가 되게 모텔 같은 호텔에서 일을 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일했던 호텔은 웨딩홀만 3개가 있는 굉장히 좀 큰 규모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런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연봉이 굉장히 낮고 대우를 못 받고 그런 거를 보고 나왔고, 제가 지금 이제 또 메이저 호텔들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몇 분 알고 계신데, 그분들도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어디 뭐 레스토랑에서 뭐 어디 지배인으로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연봉이 3,500을 못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여쭤봐도 이 업계는 원래 그래, 원래 이 업계는 돈을 많이 안 줘 라는 식의 인식이 굉장히 암암리에 깔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만약에 지금 호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꿈은 버리시라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다른 외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 근데 그거를 서비스 접객으로만 써야 돼.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물론 자기가 꿈이 있고 난 이거 아니면 싫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한 능력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서 정말 월급을 2배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